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연예가중계 박태호 프로듀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소라입니다. 10월 마지막 토요일 날 보내드린 생방송 연예가중계. 이소라 씨, 네. 연예계 10월은 말이죠. 네. 이 다양한 공연도 있었고 그리고 스타들의 결혼식도 많았고 또 반면에 또 사건 사고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이제 2004년도 불과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 결혼을 언제 할지. 바로 하시겠죠. 또 하셔야 됩니다. 네, 아무튼 그 남은 2달 동안은 2004년 연예가의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은 소식만 전해드렸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네, 앞으로 연예가 중계에서도 기분 좋고 환한 소식만을 전해드리기 위해 저희 제작진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 첫 소식 정은영 씨가 전해주시죠. 네, 작년 9월 아버지 최무룡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방송사를 상대로 2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던 최민수 씨의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전해드리는 안 좋은 소식은 이게 마지막이고요. 부디 이소라 씨 결혼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수 전인권 씨가 울산의 한 병원에서 진통제 투약을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지난 25일 가수 전인권 씨가 마약 성분이 들어간 진통제 투약을 요구하던 중 이를 거부하는 병원 측과 충돌해 경찰의 조사를 받는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폭력서글까지 불거져 나온 이번 사건 어떻게 된 일인지 전인권 씨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아니, 진통제가 있어요. 그 약도 주진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일단 그 혈압이라도 내가 사정을 했어요. 혈압약이라도 달라. 세상에 180에 100, 환자가 180에 100인데 혈압약을 안 준다는 거. 전인권 씨는 24일 저녁 울산에서 공연을 마친 후 몸이 아파 병원에 들려 한 차례 진통제를 맞고 다음 날 다시 병원을 찾아 진통제 투약을 요청했지만 병원 측은 연속적으로 투여할 수 없다고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시 반경에 자기가 뭐 온몸이 쑤시고 내가 뭐 이렇게 신경통이 있는데 너무 아파서 왔다. 달라.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시 와서 나 통증이 매우 심하다. 그래서 다시 진통제를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 어제도 드렸고 오늘 더 이상 드리는 거는 무리입니다. 본인이 그때 뭐 내가 혈압이 지금 또 높은데 그 약이라도 빨리 다 내놔라. 그러니까 지금 혈압은 그 약을 써서 급하게 낮춰야 되는 정도는 아니고 경과 좀 봅시다. 지금 일단은 좀 흥분했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갑자기. 그리고 혈압약을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는 병원 기부를 파손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포장 위에 있던 물건을 저한테 집어던지고 주먹질을 했어요. 주먹질하고 계속 욕설을 퍼붓고 저는 피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112 그때 신고를 했었고 와서는 자기는 내가 혈압이 높은데 약도 안 주고 이런 식으로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전인권 씨는 항의하는 과정에서 폭행 사실은 없었으며 사건이 확대 보도된 것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언쟁이 있다가 뭐 서로 뭐 싸움이 오갔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거는 어떤 건가요? 내가 얘기 듣다가 의사가 피하고 1, 2피하고 저를 피하고 그러길래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처음에 날 반말했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의사가 깡패로 돌변했어요. 뭐 친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나도 더 화가 났어요. 그리고 이미 나는 혈압이 그때 무지 높아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할 줄은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상태예요. 혈압이 올라가면 그만큼 그 상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한번 기절한 적도 있어요. 절도한 적도 있어요. 혈압으로요. 특히 혈압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전인권 씨가 요구한 진통제는 마약 성분이 들어있고 통증이 극심한 환자에게 투약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마치 마약 성분의 약물을 요구하다가 폭력을 휘두른 것처럼 보도된 것에 대해 전인권 씨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소식 전해지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또 이렇게 자기 생활에 그냥 날 닮아서 그런지. 있지도 않은 사실을 제작 방송함으로써 도대체 뭘 어디에 한 것입니까? 작년 9월 탤런트 최민수 씨가 방송사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최민수 씨는 야인시대가 방송한 내용 중에 아버지인 고 최무룡 씨가 구타당하는 장면이 사실과 다른 허구며 고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는데요. 작년 기자회견 때죠. 남의 명예나 존엄성을 짓밟으면서까지 얻어가고 싶은 게 뭡니까? 당신들은
돌아가신 선씨를 2번 죽인 경우가 된 겁니다. 하고 뭐고 우리 결국 방송사와 제작진을 상대로 2억 원의 명예훼손 소송을 냈습니다. 자기 생활에 그냥 날 닮아서 그런지. 창작이라는 조건. 드라마건 영화건 간에 창작 예술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배제했으면 좋겠죠. 창작이라는 것은 인권을 유린할 정도의 법률 안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28일 남부지법은 2억 원의 명예훼손에 대해서 이유가 없다고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은 망인의 명예보다는 표현의 자유에 손을 들어준 셈인데요. 최민수 씨과 인터뷰를 시도해봤는데요. 이와는 상관없이 앞으로 연기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생존할 겁니다. 아니면 이 나라를 제가 떠나든지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번 사건은 사건의 본질을 떠나서 기자회견 당시 최민수 씨가 한 말로 인해 그 파장이 번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최민수 씨 측은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자신의 발언이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확대 해석된 부분이 있음을 시인했습니다. 네티즌들 사이에는 옹호론과 비판론이 대립하고 있는데요.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네, 전인권 씨 그리고 최민수 씨 사건은 새로운 소식이 들어온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 소식은요. 김생민 씨가 너무너무 재밌는 기획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너무너무 재밌는지는 함께 보시면 아시겠죠. 네. 예. 그 파티의 계절 가을입니다. 엘레강스하고 판타스틱한. 예. 그런 여러 가지 모험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스타의 패션법입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릴게요. 네. 저는 너무너무 화끈한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골든 커플 최지우, 이병헌 씨가 일본의 레드카펫을 나란히 밟고 들어왔습니다. 이번 두 사람의 기자회견은요, 도쿄국제영화제 사상 최대 규모의 취재진이 몰렸다고 하는데요. 그 뜨거운 현장 지금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지난 27일 일본 도쿄국제영화제에 특별 초청된 한류 스타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수많은 취재진 속의 모습을 드러낸 그 주인공 바로 이병헌 씨, 최지우 씨였습니다. 공항의 취재열기 대단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두 사람 천여 명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일본 얼굴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요, 롯본기 아카데미 힐즈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이 같은 대규모 취재진이 참석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그랬는데요. 폭발적인 취재 경쟁을 가지고 온 한류 파워에 일본 언론도 다시 한번 놀랐다고 합니다. 네, 영화 누구나 비밀은 있다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두 사람의 모습인데요. 두 스타 여러 번 일본을 방문했지만 이렇게 많은 취재진이 몰린 건 처음인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많은 프레시스를 매번 올 때마다 신기록을 세우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사진 찍으시니까 정신이 정말 하나도 없고요. 어쨌든 간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니까 이번 영화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도 굉장히 안심이 되고 또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오실 줄은 몰랐는데요. 이렇게 반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병헌 씨 사랑해요. 네, 팬들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우리말을 아주 편안하게 하는 것 같죠? 사랑해요. 자, 도착 당일 나리타 공항 모습인데요. 이날 1,500여 명의 팬이 일시에 몰려서 통제가 거의 불가능했다고 그러거든요. 이병헌 씨, 최지우 씨 함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공항을 가득 메운 일본 팬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습니다. 이날 일본 한 연예